네, 두 번째 뉴스 토픽은 쉬는 날이 많아지면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주제인데요.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냥 공휴일도 아니고 요일제 공휴일. 이게 어떤 소식이었나요? 예, 지금은 이제 뭐 날짜를 지정해서 공휴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날짜를 지정한다는 게 뭐냐면 6월 6일 현충일 같은 거예요. 5월 근데 5일 어린이날. 그렇죠. 그런데 요일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5월 첫째 주 월요일, 뭐 6월 첫째 둘째 주 화요일 뭐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수능날처럼 그렇죠. 이제 11월 둘째 주 목요일.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는 항상 5월 마지막 월요일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게 요일제 공휴일이죠. 아, 그렇게 요일제 공휴일이 되는 배경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억울한 상황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네. 대체교육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이제 조금 나아졌지만 주말에 겹친다든지, 그래서 항상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 2024년 황금 연휴 또 하반기에 뭐 연휴 캘린더 이래가지고 없음. 그리고 우리가 막 60 몇 살 되면은 그때 막 황금 연휴 있음. 이런 얘기 맞아요. 나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대체 공휴일 제도가 약간 두 가지의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문제라고까지는 하기 좀 어려운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임시 공휴일이다 보니까 매번 이제 지정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항상 지정이 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휴일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마음이 졸여지잖아요. 이번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그래서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게 되는 약간 안 좋은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제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처럼 징검다리 휴일이 되면은 이게 그 솔직히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평일에는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본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국회에서 나온 정부에서 나온 아, 얘기이기 때문에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저는 네.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 쉬는 게, 그러니까 주사일제 맛배기 체험판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좋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무조건 쉬면 좋기는 하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공휴일을 늘리겠다는 건데, 진짜로 이게 저는 의심이 살짝 들어요. 이게 진짜 직장인들 쉬라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건가요? 뭔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이 뭔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직장인들 다 좋으라고 도입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고 일단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연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이제 뭐 현대경제연구원이 2020년 편엔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 이거를 실제로 좀 실증 분석을 한 걸 보면요. 당시에 광복절 주말 직후에 월요일 그러니까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결과 전체 인구 절반이 2,500만 명이 좀 휴일을 누렸고요. 이때 이제 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을 좀 쓰잖아요.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라도 더 사 먹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이러니까 1인당 평균 한 83,690원 정도 이제 더 쓴다라고 이제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네,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하루 소비 지출 증가액이 2조 1천억 원 정도 집계가 됐는데 이게 소비가 이만큼 늘어나면요. 누군가는 돈을 번다는 거거든요. 그쵸. 경제가 좀 돌아가는 거죠. 공휴일 수혜자들로부터 2조 넘는 네, 네. 그쵸, 소비 대출액이 발생한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네. 하면은 보면은 이제 어쨌든 돈을 버는 쪽이 있고 돈을 쓰는 쪽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쓰는 업종을 보면은 거의 뭐 숙박업이라든지 운송 서비스업이라든지 이제 음식업, 문화 서비스업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는요 내수예요, 내수.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수출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제 풍족하게 버시는데 내수가 항상 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휴일을 늘려서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면 내수 업종이 좀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좀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경제 효과를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 효과가 올라오는 게 이제 숙박, 운송 서비스업, 음식업, 오락 서비스업, 문화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확실히 저희가 휴가 때 휴가 때 누리는 업종들이 나열하는 것 같아서 약간 들킨 느낌이에요. 약간 나 자신이 좀 작아진 느낌이야. 좀 놀아야죠. 난 되게 주체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중 한 명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에 쉬는 게 아니라 여행도 가고 레저도 하고 뭐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일과 삶의 균형을 우리가 좀 챙길 때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이제 그 현실과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는 게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막
그 뒤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공휴일 수도 마찬가지라서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 수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 15일이나 되는데요. 의외로 OECD에서 가장 많은 국가 그룹에 속하고요. 미국도 열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3분의 2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휴일에 우리가 제대로 쉴 수 있냐 이거는 따져보면 조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관공서가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사실 이제 이날 안 쉬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돈은 줘야 되죠. 물론 이제 불법은 아닌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실 좀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휴일을 늘려주면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게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 관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시간이 길어요. 노동시간 긴 거에 비해서 15일 쉬는 거는 다른 나라 열흘 쉬는 거에 비해서 약간 효과가 좀 적어요. 일본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유급휴가가 15일이 주어지는데 1년은 우리나라 일본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조금 덜 일하거든요. 훨씬 덜 일하는데 1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면 5일이나 더 많은 20일 유급휴가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만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야 내수도 진작이 되고 사람들이 좀 덜 지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쵸.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찐님도 너무 오래 일하니까 하루가 쉰다고 피로가 안 풀려요. 맞아. 근데 이런 와중에 뉴스토스트 보러 오신 분들 너무 최고입니다. 갑자기 탈출. 네, 일과 삶의 균형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멋진 말이죠.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좋은 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경제적으로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지금 너무 여러분들의 편이고 우리 2030 직장인분들 위해서 이제 하고 있지만 저 또한 한 작은 기업의 대표로서 이렇게 말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시면 그냥 제가 말해보는 거예요. 공휴일이 많아지면은 주식시장도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관공서도 그렇고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아지고 회사도 쉬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구 수가 앞으로 안 그래도 막 줄어든다고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공휴일이 많아지면은 그 생산 가능 시간이 줄어버리는 게 아닌가. 꽝.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대표님 입장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주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게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가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은 업장 닫는 날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일을 더 하셔야 될 수도 있죠. 자영업자 분들은. 네, 제조업 현장이나 건설업 현장 이런 현장은 사정이 조금 달라요. 제조업은 분명히 휴일에 공장을 돌리지 못할수록 손해가 나고요. 건설 현장은 공사를 못하는 날만큼 좀 손해가 납니다. 사실 저희도 광고고 자주로 되면 네, 그런 그게 있죠. 이제 자영업자는 정리를 하자면 휴일에 일단 손익을 따져봐야 되고 분명히 손해를 보는 업종이 있을 있습니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직원이 있으면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한테 휴일 근무 수당,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150% 정도 되거든요. 이걸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휴일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리고 양극화도 좀 걱정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가 많고 이제 정부 용역을 받는 업체가 되게 많아요. 근데 대기업하고 공무원이 쉬면요 가장 이제 크신 갑이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숨통은 좀 트일 수도 있어요. 핑계 댈 게 생기잖아요. 공무원 쉬는데 뭐, 그쵸. 네, 대기업 쉬는데 뭐, 네. 그래서 휴 하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쉴 명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떠올랐어요. 저희 요일제 공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도 앞으로 좀 늘어나는 거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휴일을 만지작거릴 때 우리 왜 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많이 시청하신다고 했잖아요. 2030 현재 분들이 20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죄송합니다. 라떼 잠깐 갈게요. 제가 이제 지금 제 만 나이 32.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때 이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되던 과도기였어요. 맞아요. 놀토가 있었잖아요. 놀토. 지금도 요즘 복고 콘텐츠에도 막 나온 놀토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뀌던 그 우리 라떼 그때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해요. 그때도 막
경제적으로 제가 지금 했던 우려들 좀 갑자기 죄송하네요. 그 내수 경제 살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 5일제 이야기 처음 나온 게 2001년쯤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반발이 어마어마했죠. 이제 두 가지 이제 의견이 맞부딪혔는데 우리나라 언제까지 이제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해가지고 약간 박리담의 느낌으로 돈을 벌 거냐, 좀 창의력 기반으로 서비스업 이렇게 해가지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일부의 얘기다. 결국 우리 제조업 기반인데 뭐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걸 어떻게 이렇게 저버릴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좀 잘 됐습니다. 갑자기 타란하고 꽃밭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일단은 좀 더 여쭤볼 거예요. 네. 일단 정리하자면은 생각보다 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나라 경제 어떤 뭐랄까 특징 네. 이런 것들 또는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한 투자 같은 결정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됐다. 인 거죠. 네네. 뭐 단기적으로는 단점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 경영계는 당연히 중소기업 사장님의 이해관계를 좀 대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2007년에 중소기업의 한 85%가 주 5일제 근무 때문에 생산성 실제로 줄어들었다라고 답을 했고,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판매나 유통도 좀 손해를 봤다고. 왜냐하면 판매 사원이 토요일에 출근을 안 하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손해를 받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다른 업종이 살아나면서 나라 전체로는 좀 더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근데 그때 옛날 뉴스 아카이빙을 제가 봤었는데 방송 아카이빙을 네. 그때 그렇게 막 중소기업 반대하고 또 이제 당시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도 이거 다 주 5일제로 바뀌는 거 중소기업 하는데 달렸다. 중소기업이 못 따라와서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해서 요 내용이 있는 영상을 봤는데 그 처음에 막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 옛날 뉴스 영상에. 근데 바로 뒤에 휘리릭 하고 반전되면서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막 놀이공원 가고 카세트 테이프 사주고 뭐 풍선 사주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밖에서 뭔가 나들이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맞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볼 때 사실 이제 가장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저희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오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은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나쁜 건데 경제 성장률 올랐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 5일제 시행 이후에 4년간 경제 성장률이 이제 그 전에는 3%대 이렇게 가다가 4% 5%대로 높아졌고요. 1인당 노동 생산성도 1.5% 증가를 했고요. 취업자도 한 27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제일 큰 게 정성적으로 토요일은 다들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게 됐잖아요. 이제 토요일에 그걸 넘어서 지금 금요일도 약간 쉬는 날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5일만 공부시키면 학생들 뭐 학력저하 일어나는 거 아니냐. 토요일에 어디까지 갔냐 하면 걱정이, 토요일에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놀러 가면은 교통사고율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죽는 거 아니냐. 뭐 여기까지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숨이 탁 막혀. 왜냐면 그때 막 영교시 이런 거 떠올라가지고. 네. 그냥 시간을 잡아놓으면 뭔가 다 나아질 거라는, 시간을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주 5일제 도입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고, 시간이 남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안 놀고. 근데 좀 노셔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주 5일제가 정착된 게 우리 이제 동년배 시청자 분들, 우리 2030 분들이 초등학생 때였는데 저학년 또는 고학년 이렇게 98년생도 놀토 간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어렸을 때 얘기였는데 최근에는 또 주 4일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주 4일제 요즘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뉴스를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원희룡 대표가 주 3일 출근, 주 1인 재택하는 방안을 주장을 했어요. 지금 주 4일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공공기관하고 대기업 위주로 실제로 좀 주 4일제, 주 4.5일제 도입을 하고 있는 배경이 있더라고요. 금요일도 말씀하신 대로 좀 노는 분위기가 약간씩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는요, 0세에서 2세 자녀 양육하는 사람들 471명 대상으로 주 4일제 시행 중이고요.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주도도 주 4.5일제 도입을 했고요. 지역별로는 이게 좀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SK 하이닉스, 뭐 SK 텔레콤, 뭐 주 4일제
격주나 월 1회 도입하고 있고요. 현대차 노조하고 KT 세노조도 주 4.5일제, 주 4일제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서 주 4일제 시범 운영했더니 생산성이 오히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6일에서 5일로 할 때 생산성 오히려 올랐거든요. 저는 이 내용 보면서도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열리는 거하고 어떻게 좀 연결이 될지가 궁금한데, 왜냐면 주사일제 되면 하루를 뭐 닫는 건지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피티는 주 5일제로 일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헉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 4일제로 또 논의가 나오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최근에 정부가 하반기 정책 방향 얘기하면서 요일제, 공휴일 등등을 같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 요일제, 공휴일 등등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지점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뭐 노동 시간 줄어드는 것은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늘리면 뭐안 된다는 거는 합의가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놈의 MZ들 요새 야근 안 하려고 한다, 성실하게 일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일 안 하죠. 그렇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인구도 감소 중이어서 젊은 노동력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장시간 근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고용 형태나 임금 수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근로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어차피 근로시간은 줄어들 건데, 근로시간 줄어드니까 뭐 계약직을 늘리겠다, 이제 사측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너네 일하는 시간 짧으니까 돈도 덜 줄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랑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텐데, 조금 우리 일자리의 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2030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고 좀 불안정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기업이 트레이드 오프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이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궁금한 거. 여러분, 저희 이거 끝나고 Q&A 있을 예정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이 요일제 공휴일을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기사를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진짜 네. 그 무슨 단계인지에 따라서 이게 전혀 시작도 안 됐는데 언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는 게 이게 진짜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연구 들어간다는 건가요? 뭐 진짜 연구 들어가는 거에 가깝죠. 근데 그래도 의미가 뭐냐면,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대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입법을 할 때 연구 용역 결과가 없으면요, 근거가 없어서 정책 추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책이 얼마나 빨리 뭐 시행이 된다, 뭐 입법은 뭐 국회가 하는 건데 어쨌든 입법이 된다,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연구 용역이 없으면 입법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자료를 지금 마련하고 네, 있다. 네,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 나 이거 좀 역시도 좀 살짝 밀당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자칫하면은 연구 용역하고 똑똑함 1 수가 이렇게 되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그래도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돈을 써서 연구 용역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검토에 들어갔다. 하긴 큰 사업들은 항상 이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요일제 공휴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에 이제 속에 남아 있었던 주 6일에서 주 5일제로 바뀌었던 역사, 라떼 극장으로 알아봤고, 또 주 4일제 슬슬 나오고 있는 주 4일제 얘기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봤는데요. 이게 다 경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나라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우리가 2030 입장에서는 내가 기업에서 어떤 고용 관계로 대할 때 내가 이제 그 어떤 상대방으로서 어떤 조건이 나에게 주어질지도 완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떤 흐름들을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나눠주신 우리 정인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건아님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 50분에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고, 저희는 자세히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정보 알려드리고 하시는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같이 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 뉴스토스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